2012년 5회 3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유도 전동기의 원리. 삼성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그 자석의 그 이동에 의해서 원판상에 발생하는 와전류와 자석과의 사이의 전자력에 의해서 토크를 발생하는 이 아라고의 원판이라는 것이 유도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이 아라고 원판 원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입력이 동시에 온됐을 때만 출력이 온되는 회로. 지금 A 접점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입력이 둘 다 만족했을 때만 들어온 출력이 나오는 그런 회로죠. 엔드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전압계 사용법 중 틀린 것. 전압의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되고요. 전압계는 회로의 두 단자의 병렬로 연결합니다. 전압 측정 시에 극성이 유의하는 게 아니라 직류의 측정 시에, 직류 전압 측정 시에 유의해야 되죠. 다음 3번이 되겠고요. 교류 전압을 측정할 시에는 교류 견압계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39번입니다. 전류를 측정하는 기본 단위에 기호가 잘못된 것. 킬로암페어 맞죠? 밀리암페어 맞습니다. 마이크로암페어 맞고요. 나노암페어는 NA죠, NA. 이것은 피코입니다, 피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0번입니다. 그 배기전구를 스위치로 점등과 소등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점등과 소등입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제어죠. 이진 제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정성적과 정량으로 했을 때 정성적 그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디지털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온오프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오프 제어로 할 수 없는 것들, 온도나 그 양이죠, 양. 온도나 이제 풍량이라든지 그 어떠한 양을 제어할 때 사용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성적 제어로 봐야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검출용 스위치. 검출용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센서를 뜻하죠. 센서. 푸시버튼 스위치라는 그 입력용 스위치입니다. 토글 스위치도 입력용 스위치고요. 저단 스위치도 입력용 스위치입니다. 셀렉트 스위치죠. 근접 스위치는 근접 센서로서 이제 물체의 유무를 센싱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2번입니다. 사인파 전압의 순식값이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교류의 시료값.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순식값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자, 이 루트 2분의 v가 우리가 최대값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최대값과 시료값의 그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이 루트 2의 v라고 했으므로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이죠. 그러면 루트 2가 없어지므로 시료값은 v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그 교류 회로의 역률을 구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죠. 그리고 피상전력은 VI 전압과 전류의 곱, 그리고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사인 세타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선 그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찾아보니까 없네요.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여기 있네요. 그리고 분자는 이제 유효전력이 들어가야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이제 우선 속도 제어법은 계좌 제어법, 저항 제어법, 전압 제어법이 있습니다. 이거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유도 전동기는 우선 극수를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극수 제어법, 그 다음에 주파수, 전압, 2차 저항 제어법이 있습니다. 비교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 2번이죠. 45번입니다. 삼상 교류의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과 성간 전압의 크기 관계. 여기 지금 스타 결선과 그 델타 결선을 할 때 그 스타 결선은 그 직렬로 보시고 직렬로 보시고요. 그 델타 결선 병렬로 보시면 되는데 그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병렬은 이제 전압이 일정하니까 상전압과 성간 전압은 같죠. 그래서
3번 상전압과 성간전압 같다가 되겠습니다. 전류 같은 경우는 성간 전류는 이제 주삼 곱하기 그 상전류가 되겠습니다. 직렬과 병렬로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외우기 좋을 겁니다. 단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면 부분의 주된 중심선에 45도 정도로 경사지게 나타내는 선들 의미하는 것. 단면 부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죠. 이런 것은 해칭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스머징도 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스머징은 45도로 이렇게 경사지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색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칠. 해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7번입니다. 기계제도에서 대상물의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서연의 명칭. 경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일부를 떼냈으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런 것들은 이제 파단선이죠. 파단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상선은 이제 인접 부분을 참고로 하는 표시하는 선. 피치선은 이제 반복도형의 피치를 잡는 기준 잡는 선이고요. 지선은 이제 내가 치수를 끌어서 이제 뺄 때 이런 것들이 지지선이죠. 지지선. 48번입니다. 그림의 치수선은 어떤 치수를 나타내는 것인가? 자, 요 그림에서 문제에서 나타내는 것은 직선이죠. 직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입니다. 현. 하지만 치수를 나타낼 때 이것은 수직이고요. 수직이고 이렇게 원호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호의 치수를 나타냅니다.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건 현의 길이 치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각법의 정수상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가장 적합한 평면도. 우선 이쪽 지금 평면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선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측면도를 봤을 때 이만큼이 지금 뚫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가 없어야 되겠네요.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는데 3번과 4번 차이는 이제 점선이 있고 없고 차이죠.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안 보이게 되니까 이 점선이 이 부분까지 있어야겠네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경사면부가 있는 대상물에서 그 경사면에 실형을 표시할 경우 추상도로 가장 적합한 것. 경사면부가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경사면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경사면부에 실형을 표시할 경우가 있는데요.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빼서 나타내주죠. 경사면부를. 이거는 보조 추상도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회전 추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잘 안 보여서 일정한 각도를 이제 돌려가지고 나타내주는 추상도고요. 부분 추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를 빼서 나타내는 것. 국부 추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필요해도 괜찮을 때 일부를 일부만 나타내는 추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부라고 하죠. 국부. 부분 추상도와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분 추상도는 주추상도와 이제 빼서 이제 부분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부분 추상도는 이렇게 주추상도가 없이도 필요 없을 때 나타내주는 겁니다. 다음은 4번 보조 추상도가 되겠고요. 51번입니다. 립에서 호칭 길이를 가장 올바르게 표시한 것. 립에서 호칭 길이를 나타낼 때는요, 이 접시머리, 3번과 같은 접시머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머리를 제외한 길이를 호칭 길이로 나타냅니다. 3번 호칭 길이를 머리까지 하는 것은 접시머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용접 보조 기호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이것은 현장 용접이 현장 용접. 이것은 전둘레입니다. 전체 둘레. 다른 말로 일주 현장 용접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볼트와 너트의 풀림 방지. 핸들을 축에 고정할 때 풀림을 받지 않는 경우. 가벼운 부품을 설치하기 위한 결합용 기계 요소. 무엇을 사용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볼트와 너트의 풀림 방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할핀에 대한 용도죠. 분할핀.
핸들 축에 고정할 때 큰 힘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뭐 테이퍼 핀 등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네요. 54번입니다. 작은 스퍼기어와 맞물리고 입줄이 축방과 일치해서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는데 사용하는 기어. 작은 스퍼기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스퍼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직선운동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 레크라고 하고요. 이것은 작은 기어 피니언이라고 합니다. 렉과 피니언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렉 피니언 기어가 되겠습니다. 렉 기어가 되겠죠. 여기서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코일 스프링 하중을 36kg 중 작용시킬 때 처짐량이 6mm였다면 스프링 상수값 스프링 상수값 이렇게 구하면 되죠. F는 그 K 처짐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K는 6분의 36이 되겠죠. 상수값은 6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56번입니다. 나사가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할 때 축방향 이동하는 거리. 이것은 이렇게 있으면 나사선과 다음 나사선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고요. 나사가 한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이동한 거리를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는 그래서 줄수 곱하기 피치로 나타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응력 변형료 선도에서 응력을 서서히 제거할 때 변형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 응력 서서히 제거할 때 없어지는 것은 탄성이죠.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에 의해서 변형된 물체가 외력을 제거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입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소성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58번입니다. 끝면에 그 모양을 45따기 45도 그 못따기형과 그 평형이 있으며 그 위치 결정이나 맞대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핀, 여기 스프링 핀과 분할 핀, 테이퍼 핀, 평행 핀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나사의 풀림 방지할 때는 이 분할 핀을 사용합니다. 분할 핀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테이퍼 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간단히 이제 동력을 전달할 때 동력을 전달하는데 부족할 때 사용하는 핀이 되겠고요. 이 위치 결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평행 핀입니다. 위치 결정용으로 이렇게 두 개 위치 결정용으로 사용하는 테이퍼 핀이 되겠습니다. 평행 핀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V벨트에서 인장 강도가 가장 작은 것. 인장 강도는 그 단면에 그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단면은 M에서 E까지 가면 갈수록 단면이 커집니다. 인장 강도는 단면의 비례함으로 이 M이 그 단면이 가장 작고 인장 강도가 가장 작겠죠. 그 답은 1번이 되겠고요. 60번입니다. 속도비가 3분의 1이고 원동차의 이수가 25. 모듈이 4인 표준 스퍼기어의 그 외접 연결에서의 중심거리. 우선 속도비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자 MA분의 MB는 3분의 1입니다. 이것은 그 DB분의 DA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DA를 알 수가 있죠. 원동차가 DA라고 하고 그 종동차를 B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DA를 구해보면 그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듈은 그 이수분의 지름이기 때문에 D는 그 모듈 곱하기 이수가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25가 돼서 DA는 10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DB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100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은 DB분의 100입니다. 그럼 DB는 300이 나오겠네요. 그럼 중심거리를 구해보면 중심거리라고 하는 것은 2분의 DA 플러스 DB입니다. 2분의 100 플러스 300이 되기 때문에 200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12년 5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